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개의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강덕 시장은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맞아 북방 경제를 선도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 10,000개를 만들어 인구 30만의 경제문화 도시 경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영덕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월성 원전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간 더 수명을 연장해줬습니다. 하지만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수명 연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조기 폐쇄 요구는 더 커졌고 새 정부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하면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게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정부에 따라 원전 정책이 바뀌면서 찬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동해야 된다, 일부는 안전하게 잘 폐쇄했다라는 이런 논란거리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또 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제일 어렵었고요. 숱한 논란 끝에 월성 1호기가 마침내 폐쇄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재선 시장이 된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선인이 공약을 저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은 이강덕 시장.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원천 기술 개발 등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고 영일만 대교 등 SOC를 확충해 환동의 중심 도시 기반을 닦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첨단 산업, 북방 경제를 선도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을 완성하겠습니다. 또 미래형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고 원도심 재생 사업과 친환경 그린웨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장성 지곡 간 도로 신설 등 도로망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부 초등학교 여지 바다를 바라보는 가장 뷰가 좋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계속 원해온 특급 호텔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흥해와 오천에 포은중앙도서관 수준의 공공도서관과 4개 권역별 평생학습원 건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빈대교는 계획대로 건설하고 환경을 해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개발사업 인허가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민자 투자는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충 어느 기업처럼 보통 어디처럼 가서 확 갖다가 빨아먹고 확 튄다. 그것은 철저히 막는 것도 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강덕 시장의 사업 추진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의회가 같은 정당 출신 일색이었지만 이제는 민주당 의원이 무려 10명이나 포진해 있어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이강덕 시장. 뚝심이 얼마나 발휘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같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경주시장을 뽑아줘야 경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해왔고 실제 선거 결과도 말한 대로 됐습니다. 경주 발전을 위해 준비해온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얘기인데 준하경 후보의 주요 공약도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째는 역시 경제 살리기로 좋은 일자리 10,000개를 만들어 인구 30만의 경제문화도시 경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식 속으로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제가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신라환경 보건정비와 보문단지 리모델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약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도 한층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고 원도심 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걷기 좋은 경주,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경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공약했던 30만 경제문화도시 경주를 반드시 임기 내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주 교육의 난제로 꼽히는 고교 평준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육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 공약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전 안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시민 안전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SOC 사업 등 개발 사업을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 추진하고 신농업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등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보관도 내놨습니다. 준하경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대부분 국비 지원이나 민간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야당 시장의 한계를 딛고 대형 사업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준하경 당선인의 행정 능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도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간단하게 업무 보고 등 현황을 파악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도 당선인 사무실을 교육청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 인수위 없이 취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한 번도 넘지 못한 득표율 30%의 벽을 넘고 주요 지역에서는 승리하는 소중한 성과도 얻었다며 도민과 지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또 민주당에서 구미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많은 분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후보는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최다인 34%를 득표했지만 자유한국당 이철우 당선인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는 게 보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선거 결과는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보수는 가고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보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당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홍 대표는 올해 초 스스로 맡았던 대구 북불 당협위원장도 내놓았습니다. 한국당은 대구 경북 단체장은 지켰지만 지방의원 선거에서 보듯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할 국회의원이나 그 당내 지도자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북구을 수성갑이라든지 새로운 인물을 찾아 나서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에서 전멸하며 존재감마저 잃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를 좀 건설적으로 재건립하기 위해서는 저 정당이 해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등장해서 보수 정치 지형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민심을 따라가지 못해 역대 최악의 선거 참패를 기록한 보수 정치.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심을 잃지 못한다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존재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스코 최고 경영자 승계 카운슬은 차기 회장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슬은 오는 20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최종 면접 대상자를 5명 안팎으로 다시 줄일 계획인데 후보자 개인의 명예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1명의 회장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한동대 부당징계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학생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무기정학당한 학생이 재심을 요청했지만 한동대 측이 재심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천막 농성 중인 피해 학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이와 관련한 학내 대자보를 금지시키고 가두 시위를 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교육부에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전시회장에서 작품을 보다 보면 작업실이 궁금해지는 작가가 있는데요. 금속으로 비눗방울을 조각하는 오동훈 작가의 작업실에 다녀왔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입니다. 재밌으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로 눈길을 끄는 오동훈 작가의 조각품. 금속과 비눗방울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요람은 바로 이 작업실입니다. 대만의 한 기업에서 의뢰해온 대형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는 3D 설계도를 바탕으로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문 제작한 스텐공들은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 무궁무진한 비눗방울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좀 비상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수도권에서 활동해온 작가는 6년 전 고향 경주로 내려와 버블맨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현재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7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으며 고향에서의 첫 전시입니다. 오는 27일에는 아이들의 비눗방울 놀이에서 착상한 작품의 뒷이야기부터 앞으로의 해외 진출 포부까지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장두건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이형회 작품전을 포스코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포항 우수작가 초대전 사진작가 이한구의 청하진경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향음 솔로이스트 제7회 정기연주회는 경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 피리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경주 세계 피리 축제 만파식 지역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집트 등 세계 6개 나라의 명인들이 초청돼 각 나라의 전통 악기와 음악을 선보이고 세계 30개 나라 150여 종 300여 점의 피리와 전통 악기가 전시됩니다. 제15회 전국 대금 경연 대회도 학생부와 일반부, 신인부로 나누어 펼쳐집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 19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다소 쌀쌀한 날씨였죠.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과메기 덕장과 오징어 건조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과 친척 170명을 계절 근로자로 고용합니다. 수산물 작업장 계절 근로자는 포항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 가정의 사촌인의 친척만 지원할 수 있는데 170명 모집에 30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외국에서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작업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